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게임주와 엔터주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게임주부터 좀 보겠습니다. 게임주는 실적에 따라서 게임주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네. 일부 게임주들은 어닝이 좋지만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사실은 3분기도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로는 좀 하회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은 지금 현재 크래프톤. 절대 이익 성장률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30%가 넘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시장 기대치 대비로도 충분히 지금 비트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대형주들 안에서도 이제 넷마블이나 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넷마블은 이제 실적이 직전 분기 출시됐었던 나 혼자만 레벨업이 흑자 전환을 해줬고 그 흑자 기조는 견고하게 유지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높아진 시장 기대치 대비로는 다소 하회하는 모습이 이제 불가피해 보이고요. NC소프트도 흑자 자체는 유지를 하겠으나 네. 전년 동기 대비 60%가 넘는 그런 이익 감소율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크래프톤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주들은 대체로 실적은 약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게임주는 그 진짜로 실적에 따라서 완전히 희비가 엇갈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네.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게임주 탑픽 꼽으라면 크래프톤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게임주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분위기를 좋게 보고 있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크래프톤 네. 그리고 이제 중형주 중에서 넥슨 게임즈 이렇게 두 종목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는 크래프톤, 중형주에는 넥슨 게임즈. 네. 둘 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부터 먼저 볼까요? 연구원님께서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보고서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네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선은 이제 3분기 맞이하면서 크래프톤의 대표적인 IP인 펍지 배틀그라운드죠. 여기 이제 대규모 이제 프로모션들을 했었습니다. 네. 가령 이제 7월 달에는 PC 플랫폼 쪽에서 이제 람보르기니 콜라보 효과로 인해서 아이템 매출이 급증을 했었고요. 그리고 8월과 9월을 맞이하면서 아시아 지역은 이제 성수기를 맞이를 했고요. 방학을 비롯한 이제 성수기 기간에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과 인도 쪽에서 매출 및 트래픽 모두 호조세를 보이면서 PC 플랫폼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 둘 다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강한 성장률을 보였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3분기 실적에 2분기가 또 대형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크래프톤 실적이 좀 좋아지면 결국엔 주가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도 연간으로 보니까 한 80% 정도 주가가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 좋아질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그러려면 뭐 신작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크래프톤은 올해 말 내년 초에 신작들 어떤 거가 나와요? 일단은 올해 안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 다크앤다커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 하나 있고요. 사실 내년도에 나올 라인업들은 대부분이 이제는 콘솔 PC 쪽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인조이라는 이제 생활 시뮬레이션 장르의 콘솔 PC 게임이 하나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내년 하반기에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라인업 중에서 서브노티카 2라는 이름의 심해 서바이벌류 콘솔 게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두 개의 게임이 내년도에 크래프톤의 이익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두 작품 콘솔이라고 말씀하신 PC보다는 지금 우리 기업들이 좀 콘솔 쪽에 시장 진출 또는 거기서 대작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이 두 작품이 어떻게 되느냐가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거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연말까지만 놓고 보면 내년이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 상승을 좀 이끌 만한 동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다크앤다커 모바일도 일단 출시가 아직 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조이가 내년 초 정도로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다음 달에 이제 부산 G스타 국내 최대의 이제 게임쇼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넥슨, 넷마블 등 이제 소위 기라성 같은 국내 게임사들이 내년도 또는 내년도 이후에 선보일 신작들에 대한 추가 정보들을 이제 공개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지금의 높은 수준을 계속 지속시켜주는 그런 기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G스타 얘기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네. 해보고요. 앞서 이제 대형주는 크래프톤이라고 그러셨고 네. 중소형주는 넥슨 게임즈라고 하셨으니까 넥슨 게임즈도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지난 8월에 주가 상승이 한번 크게 있었어요. 넥슨 네네. 게임즈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신작 게임에 대한 맞습니다.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건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 퍼스트 디센던트는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일단은 아직까지 이제 8월 29일에 네. 있었던 대규모 1차 업데이트 직후에 사실 이제 좀 실망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고요. 지금 PC 스팀 쪽에서 동시 접속자 수 추이를 보면은 그래도 10월 달에 조금 반등을 해서 PC 쪽에서 3만 명, 그리고 콘솔 쪽에서는 3만에서 3만 5천 명 정도가 나오면서 네. 합산 트래픽이 이제 한 6에서 7만 명 수준이 나오고 있고, 다행히 이 6에서 7만 명은 직전 대비 50% 감소한 수준이거든요. 아, 근데 네. 매출은 한 30에서 40% 수준의 감소로 잘 방어하면서 다행히 이제 트래픽 대비로는 매출이 좀 견조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완전히 산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8월 달에 급격히 올랐다가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동접자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맞습니다. 실망감이 주가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면 또 다른 뭐 신작 게임이나 이런 거 넥슨 게임즈 기대할 만한 거는 없나요? 일단 기대할 만한 요소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12월 중순 정도에 네. 두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가 기존 퍼스트 디센던트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 말께로 예상되고 있는 신작 프로젝트 DW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업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던전 앤 파이터라는 이제 넥슨 그룹의 가장 흥행한 IP, 이 IP를 활용한 액션 RPG 신작이고 콘솔 PC 쪽을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이제 신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던파 쪽이 글로벌하게 흥행한 라인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한 이 IP를 기반으로 하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또한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말이면 다소 멀리 있는 게 사실이지만 네. 이 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공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네마틱 트레일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명에서 게임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거나 이런 류의 이벤트들이 나오면서 지금 내년 EPS 기준 퍼 13배로 상당한 저점 구간에 있는 현 주가가 그런 좋은 소식들이 조금만 나와줘도 네. 사실 위로 올라가기 좋은 주가 영역대에 있어서 제가 중형주 중에서 탑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넥슨 게임즈에는 프로젝트 DW라고 하는 신작 게임이 내년 말쯤에 공개될 텐데 네. 그 전에 그와 관련된 뭐 추가 정보들 트레일러라든지 네,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시장의 네. 이슈를 좀 자극할 거다, 기대감을 높여놓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지금 퍼가 13배면 낮은 건가요? 이게 사실 이제 게임주들을 두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네. 우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모두 이제 콘솔 PC와 같은 대형 스크린 그리고 모바일 게임 둘 다 잘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게임사들의 경우 이제 콘솔 쪽은 상대적으로 불모지였다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라인업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신작이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은 보통 15배 미만은 싸고 20배를 넘어가면은 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모바일 게임만 80%, 90% 이상 하고 있고 그조차도 하나의 IP로 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내 중소형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8배 정도는 돼야 싸고요. 15배가 되면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이 밴드 자체가 그 콘솔 신작이 있는지 여부, 네네. 대형 스크린에 대한 게임이 대응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멀티플이 천차만별로 좀 많이 갈라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주가 수준을 저희가 판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국내 게임사들 대부분 모바일이나 PC 게임 쪽에 치중이 돼 있으니까 네. 앞서도 잠깐 저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콘솔 쪽으로 성공을 하느냐, 그쪽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는 좀 성공작들이 많이 나올까요? 일단은 소기의 성공이라고 네. 본다면 이미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나왔던 이제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 네. 한 총 매출 1000억 정도 400만 장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나왔었던 라인업 중에서는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그리고 7월에 나왔었던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와 같이 소위 말하는 중박급의 라인업들은 조금 이제 나오면서 콘솔 쪽에서 존재감을 좀 키우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넥슨의 퍼스트 버스커 카잔, 그리고 프로젝트 DW처럼 던전 앤 파이터 IP를 활용한 기대되는 이제 콘솔 대작, 그리고 네. 크래프톤 쪽에서도 언급드렸던 인조이, 그리고 이제 서브노티카2, 그리고 또 넷마블이랑 NC소프트도 각각 하나 정도씩 네네. 콘솔 대작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소위 말하는 메가히트작이 하나 나오면서 네. K게임주 전반적인
어떤 리레이팅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멀티플이라는 게 지금 컨솔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네. 따라서 시장에서 부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컨솔을 안 하다가 컨솔 쪽을 하고 여기서 성공을 해버리면 네. 시장의 멀티플이 완전히 바뀌니까 확 올라가죠. 예. 주가는 그때 이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그 계기를 잘 잡아서 게임주에 투자하는 게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저희가 앞서 이제 크래프톤하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넥슨 게임즈가 탑픽이라고 하셔서 두 종목을 좀 중심으로 봤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넷마블이라든지 다른 게임주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나 혼자만 레벨업 네. 뭐 이걸로 해서 넷마블이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일단 이제 넷마블이 2분기 5월에 나왔었던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이제 액션 RPG 장르지만 또 매출이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네. 3분기 좀 실적 부진에 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IP가 워낙 넷마블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보니까 4분기에 이 나온랩의 매출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일단 심리 측면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 2기가 내년 1월 일본 방송은 확정이 됐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극장 유료 시사회를 서울, 도쿄를 비롯한 한 8개 국가에서 11월부터 합니다. 즉 11월부터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IP에 대한 그 유저들의 전반적인 관심도가 한번 쫙 올라가게 될 거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12월 달에 두 번째 대규모 스토리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 11월과 12월의 어떤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매출을 반등시키고자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또 4분기 중에 아주 큰 라인업은 아니지만 킹아서 레전드 라이저라고 하는 전략 RPG 장르의 PC 신작도 하나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는 조금 안 좋아진 3분기 대비 매출이나 이익이 좀 반등할 만한 요소들이 넷마블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스타 얘기는 뒤에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스타 네.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다음 달 14일에서 17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주년이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좀 규모 좀 크게 열리나요? 어떤 이벤트 저희가 주목해야 돼요? 일단은 이제 대형사들 중에서는 이제 NC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이제 G스타에 지금 출품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넥슨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제 라인업이 다음 주에 있을 넥슨 미디어 데이에서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겠지만 좀 이런 새로운 신작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음 주에 공개가 되고 11월 14일부터 나오는 G스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연이나 트레일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인조이를 비롯한 다수의 신작들에 대해서 국내 유저들도 시연을 해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넷마블도 이제 G스타를 이제 좀 앞둔 최근 한 지난주였나요? 그때 새로운 신작에 대한 타이틀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넷마블도 내년도에 지금 현재 7개의 대지 오리진 잘 알려진 대작 하나였었는데 왕좌의 게임 IP를 기반으로 하는 신작 하나를 추가로 공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이번 G스타에 또 추가적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네. 신작 게임에 대한 정보가 올해 좀 많이 풀릴 것 같고 특히 내년도가 제가 이제 그 K 게임주들에 있어서 콘솔 게임에 좀 대작이 나올 만한 이제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콘솔 라인업들 신작을 중심으로 G스타 출품작들을 좀 관람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은 가서 즐기는 것도 있고 신작 네. 게임 미리 맛보는 맛도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또 네. 그때 되면 시장에서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NC소프트는 기업 분할로 4개의 자회사로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몸집도 줄이고 뭔가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NC소프트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NC소프트 분위기는 지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유는 일단 4분기부터 실적이 강하게 반등을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10월 1일자로 나왔던 이제 신작 TL 글로벌. 네. 이게 이제 최고 동시 접속자 수 34만 명에서 3주가 경과한 지금까지도 20만 명대 동접자 수가 나와주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익으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4개 자회사 분할. 이 분할이 갖는 의미는 일단은 본사 인력을 조금 더 슬림화해서 이제 한 4,000명 정도로 기존 4,800명에서 4,000명으로 줄었고요. 네. 이 자체가 연결 인건비의 감소를 의미하진 않지만 이와 동시에 희망퇴직을 같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 희망퇴직 조건이 12년 전과 다르게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미 뭐 기사화도 다 됐지만 최대 30개월 3억 정도를 네. 이제 희망퇴직의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연결 영업인력 지금 5,300명 정도 되거든요. 최소한 저는 한 10% 이상은,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이벤트가 이번에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신작이 없다, 그리고 비용 구조가 무겁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되는 국면이잖아요. 신작은 TL 글로벌로, 그리고 또 비용은 이번에 희망퇴직으로. 그래서 NC소프트는 그래도 이제 글로벌 피어들과 비등비등한 타겟 퍼 20배 정도까지 준다면 한 26만 원. 저희 이제 공식적인 목표 주가도 26만 원을 네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볼만한 시기로 좀 NC소프트 들어왔다. 네. 기존에 문제가 됐던 것들의 해결되는 과정이 보이고 맞습니다. 해결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엔터주 쪽으로도 얘기를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아파트라는 곡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운데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게 결국 제가 내년도에 엔터주를 좋게 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공연과 음원입니다. 왜냐하면 음반은 이미 우리가 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내년에 성장하려면 공연, 그 중에서도 미국, 유럽 같이 우리가 공략 못한 시장에 대한 공연, 그리고 음원.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 음원 시장에서 이번에 이제 뭐 로제의 아파트 같은 메가히트작이 나와주면 벌써 1억 뷰가 넘었더라고요. 네. 이런 메가히트작이 나와주면 나와줄수록 K-팝의 중장기적 성장을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스포티파이에서 전 세계에서 누적으로 스트리밍이 많이 된 상위 2,500개의 노래들 중에서 네. 아직은 아쉽게도 K-팝 노래가 25곡밖에 없습니다. 1%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 K-팝의 위상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저런 글로벌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음원 시장을 이제는 공략해야 된다. 그런 네.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번 이벤트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수혜를 받을 기업들은 어디라고 보시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포인트를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일단은 이제 이 아파트의 수혜주로만 본다면 네. 사실 이제 음원 유통을 담당하는 이제 YG 플러스가 이미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좀 네. 움직였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YG가 실적 측면에서 받는 효과는 뭐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파트 곡으로 받는 효과는?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완전체 활동만 음반이든 음원이든 공연이든 YG의 연결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추후에 내년도에 완전체 활동을 할 때 분명히 이제 간접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네. 일단 직접적으로는 좀 연관성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글로벌 음원 시장에 대한 공략 이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성 보여주는 회사는 사실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그래서 일단 하이브는 투트랙이에요. 네. 소속되어 있는 K-팝 아티스트들도 해외 뭐 빌보드나 스포티파이에서 음원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BTS 완전체가 내년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현지 아티스트예요. 하이브는 이미 수년 전부터 QC 미디어 홀딩스, 네. BLMG 같은 자체 그 현지 아티스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음원 레이블사들을 두 개를 인수를 했고요. 네. 거기서만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1,500억 나왔습니다. 음원 쪽에서만. 그래서 현지와 아티스트들을 키워서 해외 음원 시장 공략하는 것. 그리고 기존 K-팝 아티스트들이 해외 음원 시장을 공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되고 있는 회사가 하이브이기 때문에 하이브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잡음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FCM과의 그 인수 경쟁도 있었고, 그리고 네. 난 이후에는 민희진 대표와의 분쟁 뭐 이런 것들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놓고, 네. 아까 말씀하신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주가가 한 15%, 20%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여전히 상장 이후에 긴 장기 시계열 밴드를 봤을 때 최고 퍼가 50배였고 최저 퍼가 15배였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한 20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고개를 들고 반등을 시작한 정도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영업지표와 실적이 터난다는 거죠. 네. 그게 4분기에 가장 확실한 플레이어가 지표 측면에서는 하이브 JYP고요. 그게 실적까지 돌아서는 플레이어는 하이브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그러면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 부분이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그럼 내년을 기다렸다가 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하이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하도 엔터주들의 주가 하락이 좀 컸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네. 이거 믿어도 돼? 라고 하실 텐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네. 작년 11월 정도부터
뭐 제 자료나 공식적인 리포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송에서도 엔터주를 추천드린 적이 없어요. 네. 계속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1분기 안 좋습니다. 2분기 안 좋습니다. 3분기 안 좋습니다. 실제로 3분기 실적도 안 좋습니다. 근데 4분기가 턴하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특히 공연 쪽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하이브 JYP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최근 들어서 이제 콜을 올린 것이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엔터주들의 활약, 그중에서도 하이브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